자, 오늘 경매물건은 사용 승인된 지 불과 3년밖에 지나지 않는 신축 빌라가 현재 경매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지가 상승폭이 가장 빠른 서울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철 군자역에서 도보 10분 거리 내에 난 역세권의 프리미엄도 가지고 있어요. 그로 인해 해당 빌라의 감정가는 약 3억 2천만 원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친듯이 유찰돼서 약 3억짜리 빌라가 3,4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과연 이 빌라에 무슨 하자가 있어서 감정가 대비 10%까지 떨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여 막대한 수익을 연결시킬 수 있는지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 경매물건의 입지 사항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현재 해당 입지는 서울 광진구에 있어요. 광진구의 소재에 있고요. 통상 상권 1차 상권으로 표시되는 것들은 반경 500m입니다. 반경 500m 안은 사람이 걸어서 도보 10분 거리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반경 500m 안에 생활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를 면밀하게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딱 500m 안에 서울 지하철 7호선 중공역 및 군자역이 바로 소재해 있습니다. 역세권의 프리미엄 입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역세권에 소재한 신축구 빌라가 감정가 3억에 시작했는데 지금 3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아유 뭐야, 이면 끝에 뭐 차도 못 들어가는 골목에 소재에 있겠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항상 제가 보여드리는 건 이런 이면이에요. 이런 이면들은 차가 잘 못 들어갑니다. 도로폭이 약 5m 정도를 확보한 중도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시성이 상당히 우량합니다. 이런 입지는 상가주택도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 입지의 로드뷰를 보면서 한번 가시적으로 체험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보세요. 역세권 일대라 딱 봐도 활성화되어 있는 상권들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뭐 도로 공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1층에는 뭐 식당, 중개업소, 뭐 그외 편의점, 1층에는 이렇게 상가들이 혼재되어 있고, 상부층에는 전체적으로 주거로 쓸 수 있는 상가주택 등이 현재된 지역에 우리 현 경매물건이 소재해 있습니다. 입지성은 우량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경매물건 여기로 진입하는 거니까 한번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도로폭 보세요. 차가 왕복으로 교차할 수 있는 도로폭이죠. 충분히 확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우리 빌라는, 자, 이 빌라입니다. 스퀘어 빌리지. 이 웅장한 모습 보세요. 보이십니까? 잘? 3천만 원짜리 빨간 벽돌의 노후 빌라라고 예상했지만 아예 신축급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사용 승인된 지 불과 3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그냥 신축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 타일 붙임 등으로 마감 처리된 다세대 경매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천만 원짜리 빌라인데 1층을 전면부를 필로티로 날려서 주차까지 확보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던 3천만 원짜리 빌라는 뭐죠? 빨간 벽돌에 노후된 빌라가 따닥따닥 붙어있고 오토바이도 걸어 지나다니기 힘든 이면 골목 끝에 있는데, 근데 우리 오늘 3천만 원짜리 빌라는 차를 댈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필로티 구조로 우량하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잘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대장옵션을 보면서 경매 이미지, 내부 이미지도 좀 보도록 하시죠. 사건 번호는 21타경 170번 경매물건입니다. 현관 보세요. 깔끔하죠? 우리 현관 대문입니다. 신축급 느낌이 물씬 풍기죠? 그리고 복도 상태도, 청결 상태도 매우 양호해 보입니다. 유지 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 신축급 빌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공용복도 부분에 이게 포인트를 줘서 인테리어도 진행했네요. 간접 조명도 쏘고 있고. 자, 우리 경매물건인데 우리 경매물건은 3층에 소재해 있습니다. 3층. 그러면 또 이런 생각들 하시죠. 아니, 어떻게 3층에 임대차를 맞춰 걸어다니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3층까지 떨어졌지, 뭐 이렇게 예상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빌라 경매물건은 잘 들으세요. 승강기가 있습니다. 승강기가 있는 상부층 빌라는 오히려 로열층에 속합니다. 해충에 대한 피해, 사생활 침해 이런 모든 부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망권도 그렇고요. 오히려 승강기가 있는 빌라는 상부층이 오히려 로열층으로 분류됩니다. 3천만 원짜리 빌라인데 승강기가 있어요. 말 다 했죠. 와, 우리가 생각하던 3천만 원짜리 빌라에 보안문이 있었나요? 이런 거? 없죠? 근데 오늘 빌라는 이중문으로 해서 보안이
철저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거 버튼 이거 보이시죠? 이미지가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이 버튼이 뭐냐? 승강기입니다. 이쪽이. 자, 우리의 빌라는 전용 9평이에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9평? 아주 답답한 원룸이네. 그러니까 3천만 원까지 떨어졌지. 원룸 8평, 9평짜리 빌라를 누가 사겠어? 아니죠.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는 공급 면적으로 삽니다. 전용 면적은 실제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만 잰 거예요. 우리가 주거하는 공간만 잽니까? 발코니, 베란다, 서비스 면적 이런 다 공급 면적으로 우리는 빌라를 구입하게 됩니다. 공급, 분양 면적으로는 약 15평 됩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 내부 구조도거든요. 투룸에 거실, 주방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욕실도 있고요. 컨디션도 굉장히 괜찮고요. 이런 빌라가 3천만 원까지 폭락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주변의 빌라 시세가 3천만 원대 아니야? 이렇게 예상할 수 있으니까 군자역 빌라 주변 시세는 뭐죠? 자, 준공된 지 우리가 신축급이니까 10년 단위로 좀 볼게요. 10년 단위로 보고요. 면적은 그냥 10평 단위로 보겠습니다. 거래는 매매로 바꿨어요. 빌라 일반 매매 3억 6,500에 나와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약 6평짜리가 6평밖에 안 되는데 3억 6천이네요. 이건 조금 호가로 보이지고. 자, 이거는 전용 면적 한 7평 정도 됩니다. 3억 3천. 역세권과 다소 떨어진 곳 2억 8천짜리도 있네요. 그러니까 역세권과 점 멀어질수록 2억대 중후반대로 가는 걸로 보여지고, 우리 입지는 3억대의 빌라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세도 3억, 컨디션 좋고 외관상 상황도 좋고 투룸에 승강기 있고, 왜 이게 다 인프라 조건도 갖춰 있는데 왜 떨어졌지? 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포르정장 도보 5분 거리, 지하철 10분 거리입니다. 도보로 이용 가능한 시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복지센터 등의 인프라 조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 빌라 경매 물건지 주변에 2020년도에 사용 중인 빌라들은 통상 3억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채광 및 통풍도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자, 근데 이런 감정가 3억짜리의 빌라가 약 10회 정도 유찰돼서 3천만 원대로 떨어지다니 로또와 다름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 분명히 예상할 수 있죠. 뭔가 권리상 큰 중대한 하자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권리상 문제가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현 경매 물건지의 소재지는 서울 중구 광진동 중곡동에 있습니다. 광진구 중곡동에. 자, 3층 304호죠. 자, 빌라는 다세대 빌라입니다. 토지의 대지권 면적은 약 5.7평, 건물의 전용 면적은 약 9평입니다. 자, 전용 면적이라고 했죠. 공급 면적은 15평 이상 될 겁니다. 감정가 3억 2천만 원에 출발해서 90% 유찰됐어요. 90%. 그리고 최저가 11%까지 떨어졌습니다. 3,400만 원대까지. 말도 안 되게 떨어졌죠. 자, 근데 입찰 보증금은 통상 최저가의 10%입니다. 3,400만 원인데 600만 원대죠? 700만 원대예요, 지금. 자, 입찰 보증금이 20%입니다. 자, 입찰 보증금이 왜 20%일까요? 원래 10%인데 누군가가 전 차시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잔금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증금을 잃었을 겁니다. 그렇게 나온 경매 물건들은 재매각 물건으로서 보증금이 20%로 뜁니다. 입찰 보증금이.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주의하고 들어오라는 거죠. 실수하지 말고 주의해서 들어와라. 입찰 보증금 올려놓을 테니까 더 면밀히 검토해봐라 라는 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쭉 이게 3억 2천만 원까지 시작했다가 지속적인 유찰을 통해 7차까지 떨어졌습니다. 8,4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3억짜리가. 근데 이때 누군가가 뭐야, 시세 3억짜리 빌라가 8천까지 떨어졌어. 야, 이건 기회다 생각하시고 9,500만 원 감정가 대비 29%에 입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낙찰을 받아갔죠. 근데 입찰을 진행하고 나서 보니까 본인의 중대한 하자가 못 받던 게 있었던 거야. 그러고 나서 잔금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잔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이때 입찰 보증금이 840만 원이었을 거예요. 내 840을 잃을 수도 있는데 잔금 납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840만 원을 잃는 게 더 이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840만 원을 잃고 지속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또다시 8,400도 안 샀고요, 6,700대도 안 샀고요, 4,300도 안 샀어. 3억짜리 빌라가 이제는 3,400만 원까지 떨어져서 현재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때 낙찰 받으신 분은 9천만 원대에 낙찰 받았으니까 손실을 볼 수 있겠지만 3,400은
이거는 손실을 봐도 이득 아닐까? 이거는 무조건 나에게 찬스다 라고 생각하고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대박이다. 대박을 한번 내보자. 근데 이렇게 입찰을 하시면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는 경매물건입니다. 즉 오늘 경매물건은 최저가 1,000만원까지 떨어져도 입찰하시면 안 됩니다. 최저가 1,000만원 밑으로 떨어져도 입찰하시면 안 돼요. 즉 감정가 3억짜리 신축 빌라가 3,000만원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권리상 중대한 하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통상 이렇게 미치게 유찰되는 빌라 경매물건은 대략 3가지 정도 사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며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 혹은 배당력으로 하지 않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무한정 유찰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순위 전세입자가 보증금 2억에 살고 있어요. 근데 시세는 1억 5천 혹은 2억인 경우 낙찰자는 보증금 전액을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무한정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는 위반 건축물로 등재돼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빌라입니다. 자, 통상 이렇게 위반 건축물이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빌라들이 상부층에서. 왜냐면 신축 요즘에 하면 건축법이 강화돼서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상부층의 빌라는 이렇게 깎여야 합니다. 이렇게 깎여야 옆에 건물의 조망권을 방해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준공 이후에 뚜껑 씌우죠. 그래야 임대 시세, 월세 시세, 전세 시세를 높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뚜껑 씌우거나 베란다를 확장해서 평수를 넓히는 과정을 많이들 진행합니다. 또 하나 또 위반 건축물이 발생되는 경우는 이건 위반 건축물의 끝판왕인데 빌라인데 건축물 대장상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혹은 사무실로 등재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현황상은 주택으로 씁니다. 이걸 줄여서 우리는 근생빌라라고도 부르죠. 이런 것도 무한정 떨어지게 됩니다. 뭐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시키는 거, 근생빌라 양성화시키는 거 이런 과정들도 있지만 이 과정은 지금 얘기하면 되게 길어질 수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빌라가 계속 떨어지는 이유. 자, 세 번째는 선순위의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가 아닌 인수되는 권리가 설정되는 경우도 무한정 떨어집니다. 즉 선순위의 권리가 가처분,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런 특수한 권리가 설정될 경우 무한정 떨어지게 되죠. 해당 권리들은 얼마를 인수하는 게 아니라 이 빌라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기에 소송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도 입찰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빌라의 경매물건은 선순위 임차인, 위반 건축물, 특수권리 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유찰되는 케이스가 다수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 경매물건도 이 중 한 가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첫 번째 말씀드린 선순위의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매물건이죠. 그것도 일부 트랙이 설치되어 있어 초보 투자자분들이 실수하여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상황인지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부 현황상 2021년도 02월, 03월에 설정된 강제경매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어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즉 등기부에서는 인수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자, 부동산의 권리 분석 끝났으면 우리는 임차인의 권리 분석도 진행해야 합니다. 자, 임차인 현황 보면 정땡무 씨가 있죠. 전입일자가 2020년도 09월 29일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21년도 02월 3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이 빠른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확정일자 받지 않았고요.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고 보증금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보면 그냥 보통 초보 투자자분들은 뭐야, 보증금 없네, 가족인갑다, 아니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이었으면 권리신고를 했겠지. 오늘 경매물건처럼 이런 물건을 입찰하시면 영영 법원 경매에서 떠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보증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최초의 경매가 접수되면 법원은 공인된 기관에 의뢰해서 감정평가사를 조사라고 내보냅니다. 그럼 감정평가사가 수차례 방문을 해요. 그 부동산에. 그래서 조사를 합니다.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을 만나서 임대차 신고가 있는지를 조사하겠죠. 근데 감정평가사가 수차례 갔는데 못 만난 거야. 이 집에 아무도 없어서 못 만났어. 그럼 그냥 돌아오지 않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전입세대 열람이란 걸 해봅니다. 해보니까 전입일이 되어 있는 임차인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전입일만 써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 해당 임차인이 보증금이 없다는 게 아니라 못 만났다는 겁니다.
대신 전입은 돼 있으니까 전입을 기재해 준 거예요. 이 해당 임차인이 보증금이 있는지는 투자자가 직접 조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쉽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선 해당 경매 물건의 임차인이 진성 임차인인지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인지 혹은 뭐 가장 임차인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이 해당 경매 물건의 사연을 보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집을 사는데 레버리지는 딱 두 가지를 씁니다. 첫 번째는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행위, 은행 레버리지를 쓰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지고 집을 사는 행위, 갭 투자겠죠.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무조건 결정됩니다. 현금이 많다고 해서 현금으로 사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무조건 레버리지를 활용하겠죠. 자, 근데 해당 경매 물건은 보면 원래 최선 순위가 근저당이어야 되는데, 은행이어야 되는데 은행이 아닙니다. 강제 경매죠. 그 이후에도 압류하는 권리밖에 없고 근저당이 없어요. 은행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해당 임차인은 도대체 뭔 돈으로 집을 사는 거야? 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자, 이 스토리를 잠깐 보면, 자, 소유권을 이전하는 날짜가 2020년도 10월 12일입니다. 근데 임차인의 전입일은 2020년도 9월 29일이에요. 소유권 이전보다 전에 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제 경매가 신청됐죠. 자, 그러면 뭐다? 이 소유자가 현 임차인을 전세 입자를 먼저 맞췄습니다. 맞추고 이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소유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얼마? 보증금 3억에. 그죠? 매매가 금액과 동일하죠. 2020년도 이쯤이면 부동산이 우상향할 때쯤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어 있었죠. 그래서 돌려주지 않으니까 소유자의 오빠가 강제 경매를 신청한 거죠.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현 경매 물건은 임차인이 보증금이 살아있습니다. 만약 경매 시청권자가, 아직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 만약 경매 시청권자가 임차인일 경우 배당 요구 및 확정일자를 안 했죠.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 신청권자라면 정상 배당됩니다. 단 미배당분 한해서는 낙찰자가 전액 인수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만약에 보증금이 3억이라면, 해당 경매 신청권자가 3억이라면 3억 주고 이 빌라를 사게 된다는 거죠. 자, 제가 한번 결론을 내려보도록 할게요. 결론을. 시세가 지금 3억짜리 빌라죠. 자, 하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약 3억 원을 전액 인수해야 하기에 해당 경매 물건은 영원히 되더라도 입찰하지 못합니다. 왜? 주변 시세도 3억이잖아요. 근데 경매로 3억을 사는 의미가 있습니까? 전혀 없게 되죠. 더군다나 현 경매 물건에는 당해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미배당 보증금을 더욱 예측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만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실제 투자금은 조금 들어가고 보증금이야. 어차피 다음 임차인을 맞춰서 전세 계약을 해서 돈 돌려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냥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겠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영상은 못 봤던 걸로 해주세요. 빌라는 아파트 대체 수요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최초에 안전마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냥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돈을 더 벌 수도 있습니다. 자, 부동산 경매에서는 3회 정도 유찰되면 무조건 이유가 존재합니다. 요행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보석도 존재합니다. 훌륭한 입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 가치를 전부 쓰지는 못하는 부동산들이나 혹은 해결할 수 있는 특수한 권리들이 일부 과장되어서 진행되는 경매 물건도 있습니다. 즉, 진흙 속에 숨겨진 진주를 볼 수 있는 경매 투자를 통해 보다 높은 수익을 연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함께 부동산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 현실화시키는 디벨로퍼로 될 수 있게 같이 전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매 물건을 참고하셔서 내가 이게 진주인지 아니면 그냥 흙인지 판단할 수 있는 시야를 얻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특수물건이나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돈 되는 물건들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제가 라이브 방송이나 현장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양질의 영상으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